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흔히 고양이는요, 독립적으로 홀로 생활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고양이가 가벼운 그룹을 형성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집고양이 사회에서요, 서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요, 고양이 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흔히 고양이는요, 독립적으로 홀로 생활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키워도 괜찮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고양이는요, 독립적으로 홀로 사냥을 하는 동물이지 나름의 사회를 형성하고 사람이나 다른 고양이와 애착 관계를 가지는 비교적 사회적인 동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시 고양이는요, 한 마리보다는 혹시라도 여건이 되신다면요, 두 마리를 같이 키우는 것이 좋다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고양이가 강아지들처럼 무리를 지어 행동하지는 않지만요, 가벼운 그룹을 형성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물론 우두머리, 즉 서열상의 우위를 가지는 고양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은요, 서로 간의 서열은요, 실제로 거의 평등합니다. 굉장히 느슨한 사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고양이의 영역권은요, 잠을 자거나 먹이를 먹거나 육아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과 사냥감을 찾아 사냥을 하는 넓은 공간의 사냥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사냥 영역은요, 보통 다른 고양이와 공유하기도 하고 먹이를 먹는 공간 역시 다른 고양이와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공유하는 사냥 영역에서는요, 서로 마주쳐도 가족을 형성하거나 같은 무리의 고양이가 아니라면은요, 절대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특히 가족을 이루거나 서로 동료 혹은 친구 사이로 무리를 형성한 관계가 아니라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고양이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로, 낯선 고양이의 경우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것은요, 싸우자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낯선 고양이를 똑바로 쳐다보는 행위는 우리 사람 사회에서로 치자면요, 뭘 쳐다봐, 어딜 봐, 뭘 꼬라봐, 뭐 이런 식의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 사회에서의 어떤 시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양이 사회에서는요, 싸움을 극도로 피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강아지나 사람의 사회보다 더 발전한 형태의 사회인데요, 어떤 경우에도요, 싸우게 되면은요, 이기던 지던 부상은 피할 수가 없고요, 부상은 곧 사냥을 더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과 직결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항복이란 표현이 없어요. 서로 공격을 할 때도요, 덤비는 쪽도 공격적인 공격성, 수비하는 쪽, 당하는 쪽도 방어적인 공격성을 나타내게 돼요. 얘들은 항복이란 개념이나 단어 자체가 없는 동물입니다. 육식 최상위 포유동물인 고양이들은요, 사람과는 달리 의외로 평화를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혹여라도요, 시비가 발생해 싸움을 하더라도 아주 싱겁게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암컷을 차지하거나 무리해서 서열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혹은 더 좋은 잠자리나 사냥터에서 수컷끼리 영역 분쟁이 발생해 싸움이 시작된다면은요, 최대한 울음소리만으로 결판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로 왕 이러다 끝나는 거죠, 그냥요. 울음소리나 시선의 제압으로, 혹은 더 큰 얼굴로 기선을 제압해 상대 고양이가 자세를 낮춘다면요, 그걸로 싱겁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정말 싱겁죠? 간혹 도심에서 여러분이 겨울밤에 많이 듣게 되는 고양이의 이런 싸우는 소리들은요, 겨울철 부족한 음식으로, 또 추위로, 또 물로 인해서 서로 밥자리나 따스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비키라고 하는 일종의 기싸움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런 종류의 기싸움은요, 별거 아닌 그 울음소리로 하는 이러한 종류의 기싸움조차도요, 한겨울 도심에서는요, 지는 쪽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나름 생존을 건 치열한 싸움입니다. 가벼운 사회를 형성하는 고양이 무리에서는요, 물론 무리의 대장은 존재합니다. 길냥이 고양이 사회에서도요, 혹은 다묘사육이라는 가정 내 고양이들 사회에서도요, 동일하게 서열상의 우위를 가지는 고양이는 존재하게 되고요, 서열이 높은 대장 고양이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모두 나머지는 동등한 서열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대장 고양이 한 마리만 있고요, 나머진 서열이 없는 거예요. 전부 동등한 거예요. 그렇다고 서열이 높은 우두머리 고양이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굉장히 서열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느슨하고 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우두머리 고양이가요, 막 기싸움을 해가면서 막 차지하려는 어떤 것이 아닌 이상은요, 대부분은 서로 양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 마리 키우는 집 가정에서 고양이들의 서열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요, 잠자기 좋은 자리도 어떤 우두머리가 차지하기보다 선착순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또 주인의 사랑도, 또 맛난 음식도, 심지어 화장실조차도 우두머리 고양이가 진짜 원해서 차지하고 독점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저냥한 선착순 같은 방법으로 굴러가는 굉장히 이상한, 평화로운, 민주적인 사회입니다. 만약 집고양이 사회에서요, 서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두 마리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마리 간에 한번 서열이 정해지면은요, 다시 서열 싸움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나름의 평화가 잘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세 마리 이상이라면요, 이러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세 마리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영역권이나 자원들이 모두 작아질 뿐만 아니라 서열을 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끼리라면요, 싸움이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세 마리 모두가 사이가 좋다면 상관이 없으나, 만약에 두 마리만이 동료 관계를 형성하고요, 한 마리를 왕따시키기 시작한다면요, 그 한 마리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됩니다. 고양이 사회에서도요, 왕따가 존재하고요, 이 왕따 현상은요, 사람 사회와 마찬가지로요, 상대를 괴롭히게 됩니다. 주로 주인의 사랑과 맛난 음식으로 인해 노골적으로 이쁨 받는 고양이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주로 쫓아다니거나, 스토킹이라 그래요. 계속 뒤를 쫓아다니는 거죠. 아니면 화장실을 가로막거나, 화장실 앞에 엎드려 있거나 화장실 가는 길목 자체에 엎드려 있는 것도 화장실을 막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싫어하는 고양이의 특성상 그 앞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고양이가 널브러져 있다 그래도 거길 못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도 괴롭히는 겁니다. 또는 먹이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거든요. 한 집에서 다묘 사육을 하다 보면은요, 만약 집이 충분히 넓더라도 최대 3마리에서 5마리는 안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마리에서 5마리라는 이러한 고양이 숫자는요, 제가 대충 말씀드린 마리수가 아니고요, 자연 생태계에서 길냥이가 공동 사냥 구역에서 마주치는, 즉 사냥 영역을 공유하는 고양이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고양이 사회를 잘 관찰하다 보면은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고독하게요, 홀로 사냥하며 살아가는 동물이지만요, 집단 생활에도요, 그리 인색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의외로 되게 유연한 사회성을 갖춘, 마치 현대 도시인인 우리와 같은 부류의 동물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고양이랑 사람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독특하고 유니크한, 또 강아지와는 또 다른 고양이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고양이에게 매료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사회와 고양이의 서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소희입니다. 감사합니다.